카메라를 대표님 위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크인포 대표 문선욱입니다. 박수! 예. 이런데 처음 나와봐서 많이 당황스럽고. 제가 이 대표님하고 라이더 유니온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륜차 쪽에 조금 이제 오래 했잖아요. 이 자켓이 너무 걸린다, 이거.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바이크 수리의 견적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이크인포 대표님이 이거를 전산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휴대폰 앱으로 바로 이렇게 견적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걸 빅데이터 망을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투명한 이륜차 수리 견적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화면을 띄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못 띄워요. 제가 막 해봤는데 지금 못 띄워요. 컴퓨터 세팅이 좀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가야지 보이는구나. 제가 이 도우미를 할게요. 그 앱을 한번 켜주세요.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바이크 인포, 예, 뭐 사전 업로드, 부품 정보 조회, 뭐 이런 겁니다. 잔존물 등록,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정비 업체용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거고요. 매장을 방문하셔서 부품별 단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매 얘기도 잠시 나오던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이제 잔존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으로 차고 들어갔을 때 이 동네에 있는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크인포 쪽으로 매물을 접수를 시켜 주시면 전국에 있는 이제 900개 업체들이 참여한 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자동차에서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이 매물을 등록을 하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잔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개 매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들도 이제 많이도 참여하면 기존과 같은 기준 없는 판매 금액이 아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공개 매각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대로 해. 각도가 오른손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네. 이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서 보여주면 좀 더 다가가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각 잡기가 애매하네요. 요 카메라 렌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가시면 돼요. 이쪽에서 하단에 보면 손도 방향을 못 찾네요. 이쪽 잔존물 반대거든. 부분이 있고. 손가락이 반대라서. 야, 어렵다. 이해들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간편 견적이라는 부분을 들어갔을 때, 이 상태로 제가 몇 가지를 눌러볼게요. 하단에 견적서 작성, 그 다음에 제조사에 요즘에 핫한 혼다, PCX. PCX, 이렇게 해서 PCX 연도별로 다 있네. 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잘 보여지고 있나요? 예. 네. 차량 번호도 넣어요? 네,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럼 계속 이게 데이터가 누적되는구나. 그렇죠. 시간당 공임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면, 예를 들면 지금 일단 3만원을 지정을 해놓고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후, 좌우, 상단, 내장 부품으로 나오고요. 전면을 차고 들어간다든지 이미지를 차고 들어가면 PCX 이렇게 실사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사 사진에 해당 부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교환이냐 탈착이냐 수리냐, 교환을 선택을 해주고요. 또 상단 부분 들어가면 우측면을 차고 들어갔을 때 해당 부위에 머플러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교환. 그리고 예를 들면 내장 부품을 들어가면 이 산발이라 그러죠. 산발이 부분을 또 교환. 살짝 올리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상단에 들어가면 핸들 계기판 관련해서 또 품목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품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목별 부품 가격과 작업 공임, 그리고 합계 얼마에 대한 이렇게 기준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미러링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했는데 그 왜 내 컴퓨터에서는 그 PC에 화면 띄우기 뭐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아 미치겠네. 지금 이륜차 정비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 라이더분들이잖아요. 라이더분들이 갖고 있는 정비업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바닥이죠. 이 바닥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만 이 정비 문화를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업체 쪽으로 배포를 했고, 업체에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고객과의 정비 문화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이크를 고치러 가면 저 같은 사람은 가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아니까 보면은 이건 뭐 견적이 과한데 안 과한데 이거 아닌데 뭐 싸게 해주는 건데 이게 판단이 서지만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돈 더 주고라도 제대로 고쳐주세요. 이게 뭐 무조건 싸게 하는 거 말고 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고쳐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일 싼 게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125가 주 타겟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제가 이제 오고 막. 근데 이게 또 동네 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부품 수급이라든가 부품 가격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망에서 그럼 부품 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요? 여기에 이제 탑재된 부품 가격은 혼다 홈페이지에 이제 고시된 금액과 동일하고요. 야마 이제 부품 조회에 나오는 가격과 동일한 수입 제조사에서 공시한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탑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다에서 어차피 이게 정품 부속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언제부터 개발하셨어요? 개발한 지가 지금 저희들이 오픈한 지가 5년 됐고요. 아 벌써요? 네, 5년 됐죠. 5년 됐고 지금 이 시스템을 보험사에서도 이제 도입을 했고, 보험사에서도 이제 그 사고 시에 이 기준이 없다 보니 그냥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지급 기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뭐였냐면, 보험사랑 센터랑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보험사들이 센터한테 눈탱이를 당하는 옛날에 그런 사례들 많았잖아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골드윙을 견적을 1억을 냈대. 어떻게 하면 골드윙 견적을 1억을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보험사가 모르니까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한 15년 전이잖아요. 우리 그때 이 자차 보험 될 때, 렌트바이크 자차 보험 될 때, 그때 학교들 많이 갔습니다. 그거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모 사장님, 학교들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너무 쌓이는 거야. 그 보험사랑 센터랑도 불신이 쌓이고, 그리고 소비자랑 센터랑도 불신이 쌓이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되게 우리나라의 이륜차 정비 문화를 어떻게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다녀보셨으니까 많이 아실 텐데, 지금 현재 동네 센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크 샵들, 이 상황이 좀 어때요? 이 이륜차 시장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타 산업에 비해서. 아직도 매장에 이제 PC가 없는 매장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이제 정비 쪽이 이제 이륜차 쪽에 정비하는 이 업 자체가 이제 3D 업종이라 그래서 배우려는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연령층이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전산 업무를 이제 쫓아오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이 많은 업장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유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사용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부분이 있죠. 지금 보면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태계로 얘긴데, 옛날에 태계로에서 꼬마 기사들, 이제 막 들어온 꼬마 기사들, 일종의 불문율처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안 때리고 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 90년대 초, 80년대 말 이때에 이 퇴계로가 막 성성할 때,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륜차 정비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없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이런 그지같이 개판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정비를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때리고 5만 원, 안 때리고 3만 원의 이런 그 체제에서 배웠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한 50대, 그렇죠. 50대의 샵 사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잘 이렇게 따라가기 좀 버거우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으로 누르면 되니까, 찾아서 누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보험 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어차피 사고 수리라는 부분, 보상 부분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견적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견적 산출하는 수리처에서 정확하게 견적을 부품가를 입력을 하고 정상적인 공임을 청구를 해도 지금 보험사에서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임의삭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뭐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극소수거든요. 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은 극소수인데 상당수의 선량한 업체들조차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지급 기준을 줘서 100원이 왜 100원인지, 왜 200원이 이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험사도 이제 정비업체 쪽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이었죠. 이거 개발비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들었죠. 그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들었고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데는 이제 계속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데이터의 폭이 뭐 국산도 있을 것이고 뭐 일제도 있을 것이고 배기량별로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그 이제 폭이 어느 정도 돼요? 몇 cc까지? 지금 보면은 소형이라고 보면 맞고요. 지금 뭐 야마 같은 경우는 뭐 MX, MX 이상이 XMAX, 그 말고 또 뭐 07 시리즈 있고 막 그러잖아요. 07, 뭐 MT07, 09, 그런 03. 것까지 다 탑재가 돼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것까지 탑재가 돼 있고 또 그 타 수입사들을 보면 그 대형 배기량들 부품이 없다 보니까 그 병행이든지 오다를 해서 갖고 들어왔을 때 이제 금액 차이들이 발생을 해서 기준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탑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대표님 성함을 얘기를 안 해드렸다. 제가. 문선욱입니다. 예, 문선욱 대표님입니다. 하여튼 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이크 인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 사실은 이 이륜차 이 시장에서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피출처럼 뿌리 박혀 있는 그 동네 센터가 살지 못하면요. 그러면 생태계가 깨져버려요. 생태계가 깨져서 그 동네 센터 사장님이 그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은 그 BMW, 할리, 뭐 이게 일제 이런 정식 AS 센터만 살아남고 그 동네 센터 싹 다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제, 뭐, 이제 BMW나 할리, 이런 것도 있나요? BMR리는 아직까지 탑재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BM이나 할리는 뭐,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은 대수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좀 공무원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마음입니다. 네. 이건 좀 약간 공적인 이런 프로그램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거 솔직히 국토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보험 개발원 이쪽으로도 업무 협조 요청도 많이 했고, 제조 수입사들한테도 업무 협정을 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륜차 시장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선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이쪽에 관심들이 없어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없다. 뭐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 이쪽에 관심조차 안 갖고 있어요. 관계부처라든지. 저는 뭐 그 수입사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판매만 열중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1인차 시장 자체가 라이더와 정비업체 간에 건전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이 신뢰가 형성이 된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진다. 제 생각은 이런데
그쪽은 그냥 온리 판매만 치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가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저도 업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크 인포라는 업체가 이런 그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들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거 돈을 떠나서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이륜차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스템인데 이런 긍정적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먹고 사느라고 계속 취재를 못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우연하게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리스하는 업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바이크 인포가. 정확하게 바이크 인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륜차 정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 업체들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매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게 개인 업체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비용도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쪽에서 관여를 해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것도 이제 국토보안부 연관이 돼서 정비수가도 책정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륜차는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의도 당연히 느끼겠죠. 뭐 유관업체들도 외면을 하고 관계부처들도 외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라이더 이 정비업체들의 이 PC 문화가 이제 또 아직도 뭐 바닥이다 보니 참여율도 미흡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의도 느끼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시스템이 누군가는 해야 된다. 누군가를 해야 되고 지금 그 누군가가 바이크 인포 개인이 아닌 이륜차 정비 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했고 진행을 한 만큼의 이 시스템이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라이더들과 정비업체, 보험사, 관계업체들이 정확한 신뢰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진실된 바람입니다. 나만 혼자 돈 들여서 좋은 일 하고 그래 난 좋은 일 했어. 근데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 개발했더니 먹고 살더라라는 정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무리하게 대표님한테 방송 출연하세요 막 그러고 이제 모셨는데 왜냐면 이러다가 바이크 인포가 쭉 역사를 보면 이러다가 바이크 인포가 좀 뜰 때가 되면 어떻게 해킹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싹 갖고 가지고 어느 놈이 막 광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잘 된다? 난 이런 거는 못 보겠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살려보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당한 그 대가를 받고 수면 위로 뛰어 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을 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서 인터셉터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긴급하게 대표님 이거 방송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선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나중에 후발주다 하면 쪽팔려서라도 이상한 짓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륜차 쪽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이륜차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요번에 선거에도 보니까 비례정당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재밌는 것도 봤는데 하여튼 사람 사는 데가 그래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라이더들이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륜차 바닥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깜짝 놀라가지고 인천까지 모시게 된 거예요. 감사한 얘기죠. 진짜 오시려나 했더니 진짜 오셨어요. 인천까지.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정비 업체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라이더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과 또 참여하는 업체들과 이 프로그램에 많은 정비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시스템 개발하는데 정보 제공과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이런 업체들도 다 뭐 심지어 평일날 문 닫고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많고, 그러니까 바이크인포 개인이 아닌 정비 업체들이 지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또 고객들과 뭐 신뢰 회복, 또 보험사와 마찬가지, 이게 정비 업체들 쪽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정비 업체들에 대한 인식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이 방송을 빌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라이더들이 바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네. 바이크가 고장이 나면 센터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렇죠. 일단은 의심은, 야, 이거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게 뭐가 나가가지고 이거 갈아야 되고 이거 갈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나갔나? 심지어는 이게 그러면 이거 오늘 안 되니까 내일 오세요. 내가 고쳐놓을게요. 갔다가 왔어. 그러면 이거 갈았고 이거 갈았으니까 뭐 얼마예요? 진짜 갈았나? 진짜 갈았나? 이거 중고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이제 그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라이더는 라이더대로 내가 당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서비스를 하는 정비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의심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새파란 것들이 아저씨 이거 어디서 얼만데요? 인터넷에 얼마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이제 짜증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부속값이 투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센터 가면 이거 부품값 얼만데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근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공임이라는 거에 좀 받아들여요. 근데 약간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 조금 밑에나 조금 위에 그 사람들은 뭔 공임이 이렇게 비싸?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그렇죠. 부품값에다가 고민을 얹어가지고 이거 가는데 얼마야 이거 부속.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자기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근데 부품값이 원래는 5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을 받았어. 이 새끼가 근데 거기에서 고민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렇다고 그 센터샵 사장님은 5만 원 이하로는 때려가지고도 가까울 수가 없어 그 부속을. 그럼 3만 원 남아야 내 인건비하고 뭐 월세 내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자기가 노동한 만큼의 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센터가 다 문 닫고. 옛날에 생각해보면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동네 센터 많았잖아요. 많았죠. 지금 없어요. 그렇죠. 렌트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타는데 말 그대로 뭐 보여주기도 좋았고, 아주 재밌는 시기였죠 그때가. 없어진 게 뭐냐면 이 메이커들, 대자본의 메이커들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쌍둥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업은 자기네들끼리 정비를 독점해버리고 인터넷에 그 부품값이 이제 유리 부품값이 돼버리니까, 투명 부품값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인건비를 못 남기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상황에서 몇몇 이제 좀 나쁜 아저씨들, 나쁜 사장님들이 뭐 눈탱이를 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렌트에서도 뭐 제자리 꿍했는데 견적 1200 때리고 막 이런 애들. 제가 한번 잡아 돌렸죠, 그거. 드래곤 그거. 제가 한번 잡아 돌려서 걔네들 문 닫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태계로의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발전한 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태계로에서 눈탱이 맞았어요가 인터넷에 쫙 뿌린 거야. 그러니까 태계로 안 가게 되죠. 태계로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는 오르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건 우에노도 마찬가지래요.
제가 가봤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륜차 시장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밑에 깔려있는 그 동네의 센터가 없어지면 메이커라고 제대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죽는 건데 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인증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바이크 인포 쪽에 이 사용자 등록한 전국의 업체들이 한 800여 군데 업체가 되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5년 됐다니까요. 어. 그리고 저희들이 그 MMC라는 이륜차 정비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100군데의 업체가 지금 MMC 토탈 정비 서비스라는 간판과 차량 스티커를 CI를 통일을 해서 지금 부착을 해서 이 사업을 운행을 하는데, 그 업체들은 당연히 BOS로 견적을 산출을 하는, 그걸 기본 업무로 삼고 있고요. 또 한번 다른 시스템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그 예를 들면 고객이 그 매장 MMC 업체 쪽으로 방문을 하게 되면 NFC 태그를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안드로이드 폰 상단에 보시면 NFC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태깅만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불러와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정비 이력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몇 킬로에 몇 월 며칠 날 몇 킬로에 어떤 수리를 했다라는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기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AS 센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각 지역의 각 근처에 있는 업체를 검색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 때 이제 그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 탑재해 놨고요. 이 정비 시의 일정 부분을 또 포인트로 저희들이 캐시백 적립을 통해서 재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정비 A샵에 가서 정비를 관리를 받던 친구가 주소 이전으로 해서 이제 부산을 가게 되면 부산에 있는 또 MMC 업체 매장을 찾아가게 되면 이 정비 이력을 공유를 해서 이어가면서 정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기존에 배터리를 언제를 갈아서 지금 3개월도 안 됐는데 방전이 되고 좀 문제가 생기면 AS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저희들이 또 정비 이력을 공유하는 이 시스템도 저희들이 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00군데 업체들은 BOS 프로그램으로 견적을 산출을 하고 또 MMC 프로그램으로 정비 이력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정비를 받게 되면 과수리나 오수리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설령 오수리가 발생했을 때 이 보증 제도를 통해서 중고 수리에 대한 보증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믿고 정비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들을 다 정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정착을 시키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브랜드 얘기하셨는데, 시장이 대자본에 밀려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자꾸 밀려나가는 지금 이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자꾸 발생을 되다 보니 그 사람들도 같은 경쟁을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그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뿌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하고, 이 시스템은 정비 업체들이죠. 이륜차 정비 협동 조합원들이 사용을 해서 일반 매장들도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저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이게 여기에서 어플 같은 게 있으면 어플 갖고 있다가 갔어요. 내가 오늘 충주호를 가서 라이딩을 할 거야. 그리고 갔는데 내가 늘상 정비를 받던 곳은 인천의 모 샵인데 충주에 갔는데 여기에 MMC 가맹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면 거기에서 이 바이크는 뭐 갈았었고 엔진오일 뭐 갈았었고 이런 게 쭉 뜨니까 이거는 언제 갈았으니까 또 갈 필요 없고, 그리고 고장난 부분만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게 통합 데이터망이 구축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이거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대표님이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거는
라이더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을 모신 거고 이제 일반 라이더들이 이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이크인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그 MMC 전국 매장에 매장 근처를 검색을 해보시면 MMC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그 업체들로 찾아 방문하시면 그 고객 등록과 NFC 태그를 부착해 줍니다. 자, 이게 바이크 인포입니다. 네, 예, 여러분, 바이크 인포인데, 도구에 들어가셔서 바이크 인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도구에 일단 들어가시고 도구요? 여기 아, 도구. 익스플로 아, 도구, 도구에 들어가서 보안성 보기 설정. 이건 한번 보안성 보기 복잡하더라도 추가. 진행시켜 주시면 맞고요. 네, 예. 닫기. 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MMC 관련해서 문구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 수리품들 출동 보정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있네. 있죠. 아,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라이더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이제 긴급 출동이 안 된다는 거, 타 지역을 갔을 때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 그럼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긴급 출동 서비스를 했어요. 네.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면은 그 지정된 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인접 지역에 인접 MMC 지역에. 업체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잡겠다고 싸우는 거 아니야? 하여튼, 예. 그거는 뭐 또 이제 이 대리운전처럼 가장 가까운 샵에 연결되든가 그러겠죠? 네네. 그러면, 그럼 여기 무료 진단 서비스 뭐 이런 게 있네요. 네네. 차량 진단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따가 이 화면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모바일 쿠폰을 보여드리면서 이 점검 서비스에 대한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어디 있어요? 용품 매장의 첫 페이지에 모바일 쿠폰, 정비 쿠폰. 네, 클릭을 해주시면 그 관련해서 이제 설명이 여기서 바로 나오니까 안타까운 이게 얘기죠. 팝업이 차단됐나? 팝업 차단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배는 그것도 안 넣었구나. 팝업이 차단됐을 수 있어요. 모바일 이 쿠폰을 저희들이 알림톡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MMC 업체를 찾아 방문을 해주시면 이런 식의 이제 29가지 항목의 점검을 기본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검하는 항목과 점검 서비스와 50% 합성료 교환하는 지금 이벤트로 저희들이 12,000원에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활용하셔서 오일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 점검과 그 다음에 오일 교환을 하셔서 NFC 태그까지 등록할 수 있는 이렇게 찾아오시면 되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그 차계부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런 거 자동차 정비 쪽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쿠폰. 네네. 근데 가면 왜 이렇게 막 불안하게 막 이렇게 막 점검하면서 이거 좀 안 좋은데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이것도 좀 안 좋은데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예? 뭐 이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이 이제 내부적으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고객들 응대하는 방법과 이런 과술이나 뭐 예를 들면 고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자체 교육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일단 만일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이크 인포 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눈탱이 만약에 맞았다, 그럼 저한테 제보하세요. 우린 그런 거 용서를 못 하잖아. 예, 우린 바로 응징 들어가거든. 저도 이제 살펴보고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상당히 정밀해요. 저도 이제 바이크 정비를 조금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거 이렇게 갈고 이렇게 갈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거 대충은 알지만, 그 현재 시가, 그리고 모델별, 메이커별 부속 단가가 굉장히 달라요. 특히나 이제 그 대만제 바이크들의 부품 단가가 제가 봤을 때 좀 과할 정도로 좀, 요즘엔 너무 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일일이 다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런 데이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라이더들이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쿠폰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예, 쿠폰 하시면 뭐 요즘에 모르겠어요. 125 오일 가는데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50% 기준으로. 50% 네. 기준으로 싸다. 그렇죠. 여기 기본적으로 이 점검하는 항목들 플러스를 해서
고객들한테는 차량 점검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서울이랑 수도권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들이? 그렇죠. 전국에 제주도까지 저희들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어서 지방도 다 대도시별로는 일단 구축이 돼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좀 더 업체들 수를 늘려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레저 쪽에서는 가장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험사들하고도 지금 다 이렇게 계약이 되신 거죠? 네, 지금 7군데 보험사하고는 정식 업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청구 시에 정상 청구를 하면 보편 타당한 금액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뭐 빠른 지급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아서 차량을 운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이게 일반 라이더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험사에서 내가 내가 만약에 보험 수리를 했어요. 보험 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무작정 깎으려고 하고 막 후려치려고 하고 뭐 그럴 때 이렇게 나 여기에서 뭐 갈았고 그래서 이거 가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공임이 얼마야. 이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으면 센터 사장님도 그 해당 지역의 그 보험사 직원한테 그래서 봐봐 나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히 받아가지고 나 이상한 거 안 했어. 근데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고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도 뭐 이상하게 깎이거나 이럴 일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이더나 오토바이 센터나 모두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이륜차 정비업체들이 나름 사업이거든요. 사업.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부품가를 투명하게 오픈을 했을 때 거기에 작업에 대한 공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을 고객들이 인정을 하고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으로 노동의 대가라는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MMC라는 지금 이 MMC 프로그램과 QS 견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체들이 협조가 안 되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사용률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라이더들도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건 지금 공적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무원들이 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태까지 보험사기 그리고 이건 또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네들이 눈통이 안 봐달라면 지네들이 와서 부속값 얼마고 뭐 이거 공임이 얼마고 지네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사도 지네들이 보험 팔아먹고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걔네는 노력을 안 한다? 걔네는 노력을 안 하고 날로만 먹으려고 그래 금융조금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입차 뭐 이쪽에서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눈탱이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부속에서 눈탱이 맞고 인건비로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거기 있는 수리한 그 노동비만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짜가지고 그 시스템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지금 뭐 아까 전에 보였듯이 1시간에 3만원, 3만 5천 원만 이러잖아요. 캐나다는요 1시간에 정비 그 기술료가 15만 원이에요. 지금 이민 가서 활동하시는 그 양반의 그러니까 약간 10년 정도 10년 정도 캐나다에서 하셨으니까 이제 베테랑이죠. 그리고 손재주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타임이 딱 하는데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캐나다 달러로 151불인가? 이 정도 돼요. 우리랑은 공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게임이 안 되죠.
좀 단체 같은 걸 하나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대로 도태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업체들, 여기 업체라 그러면 라이더들도 한 집단이거든요. 라이더들도 마찬가지고 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 제조사, 수입사, 또 뭐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처들 모두가 다 한 집단으로 봤을 때 모두가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를 해줘야만이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더들도 저런 게 있었나 하는 정도의 관점일 거고, 정비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정비 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없었으면 하는 게 실질적인 바람이에요. 기존처럼 뭐 10만원, 20만원을 그냥 받고 싶은 게 욕심인데, 지금 참여한 업체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느냐 하면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만이 1차 시장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동참을 해줬으면 그게 가장 큰 바람이죠. 어찌됐든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자, 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